여러분, 황희정승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우리가 아는 황희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인군자, 청백리, 청렴결백, 백성을 보듬어주는 훌륭한 정치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황희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이상적인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린 시절 각인된 이미지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황희정승의 미담들을 위인전이나 영상 매체 등으로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젊은 시절 황희가 누런소와 검정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와의 대화를 통해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설화. 그리고 여종들이 싸우고 서로 황희에게 고자질을 하자 황희가 허허 웃으며 내 말이 옳다, 내 말도 옳다 라고 말했다는 설화 등이 있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만 듣고 황희에 대해서 인간적이고 선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실제 역사 속의 황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황희, 우선 그는 확실히 능력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87세에 은퇴하기 전까지 18년간 영의정에 있으면서 세종대왕을 보좌하며 정치 고문이자 명재상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벼슬살이만 무려 73년을 했죠. 앞서 말한 18년간의 영의정 생활을 포함하여 우의정, 좌의정 시절까지 더하면 24년을 정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황희는 노련한 정치인이자 성실하고 강직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긴 정치 생활 동안 행정, 외교, 교육, 국방, 문화, 법무부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며 조선 초기 나라의 기틀을 닦는 데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출중한 능력과는 달리 그는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황희가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인범 은닉죄. 1472년 세종은 형조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읽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신창현이라는 고을을 지나는 양반 일행이 그 고을 아전 표은평을 때려 죽인 사건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아전, 즉 지방 공무원을 양반의 종이 때려 죽였다는 것인데 세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종의 주인은 좌의정 황희의 사위이자 형조판서 서선의 아들 서달이었습니다. 즉 부총리의 사위이자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더욱 이상한 점은 살인이 벌어지고 7개월 후에 형조의 보고서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살인을 덮었음을 직감한 세종은 의금부에 재조사를 명했고 한 달 후 의금부는 세종에게 사건의 진상을 파헤친 보고서를 올립니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황희의 사위 서달이 어머니를 모시고 신창현이라는 고을을 지나는 길에 자신을 본 아전이 인사를 안하고 그냥 지나치자 종들을 시켜 잡아오게 했습니다. 종들은 지나가던 다른 아전을 잡아 패서 도망간 아전의 집으로 안내하게 했는데 길을 지나던 표은평이라는 아전이 이를 보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종들은 표은평을 패서 서달 앞에 잡아왔고 서달은 표은평을 괘씸하게 여겨 종들을 시켜 폭행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표은평은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지방 관하에서는 해당 사건 조사를 하던 중 범인인 서달의 아버지가 형조판서 서선이고 장인은 조정실세의 좌의정 황희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난처하게 여겨 해당 사건을 중앙에 보고 안하고 황희에게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황희는 이 살인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쇼를 벌입니다. 신창현의 현감에게 압력을 넣었고 신창현이 고향인 직장 동료 맹사성에게 청탁을 합니다. 맹사성은 표은평의 형을 불러 합의를 종용합니다. 서달의 아버지 서선도 신창현 현감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급기야 사건의 전말을 왕에게 올리는 상주문을 도중에 짜고 가로채는 짓까지 저질렀으며 주변과 입을 맞춰 사건 내용을 조작했는데 이에 연루되어 조작에 가담한 관리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결국 압력에 못 이긴 표은평의 아내는 눈물로 합의서를 바쳤고 보고서는 조작되어 서달은 죄가 없는 것으로 되고 서달의 종 하나가 죄를 덮어쓰게 된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세종은 황희와 맹사성을 파면시키고 관련된 벼슬아치들을 곤장을 때리고 유배를 보내는 등 정의 구현을 시전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파트너인 황희와 맹사성을 곁에 둬야 했던 세종. 파직된 황희와 맹사성을 보름도 안 되어 복귀시킵니다. 살인범인 서달은 귀양을 보냅니다. 둘째, 부정부패. 황희는 재직기간 동안 매간매직, 뇌물사건과 청탁 혐의로도 종종 탄핵당했습니다. 황희는 비리 혐의에 연루될 경우 스스로 쿨하게 인정하며 사직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세종이 거절하고 일을 시켰죠. 천엄들의 위법 행위를 감싸주기 위해 다소 구차한 변명으로 세종에게 호소해 이들을 구해준 적도 있고
관청에서 몰수한 장남 황치신의 과전을 돌려주려고 세종에게 개인적으로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뇌물에 대한 것의 경계가 조선시대와 현대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김영란법 등으로 공무원이 정확히 금액 얼마 이상의 접대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누군가와 교류를 하거나 손님을 맞이할 때 선물을 하거나 음식을 베푸는 게 미덕이던 조선시대에서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을 황의가 받게 되었을 경우 이것은 관점에 따라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안이뜸 굴뚝에 연기 달리는 없는 법, 어쩌면 황희정승에 대한 환상을 깨기 싫어서 제가 내리는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통. 사실 이것은 논란이 많은 이야깃거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러한 논란도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충격적인 세종실록의 기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포의 아내가 죽사년에 살면서 자기의 종과 간통하는 것을 우두머리 종이 알게 되니 박포의 아내가 그 우두머리 종을 죽여 연못 속에 집어넣었는데 여러 날 만에 시체가 나오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현관이 시체를 거만하고 이를 추문하니 박포의 아내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서울에 들어와 황희의 집 마당 북쪽 토굴 속에 숨어 여러 해 동안 살았는데 황희가 이때 간통하였으며 박포의 아내가 일이 무사히 마무리된 것을 알고 돌아갔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살인자를 숨겨주고 심지어 그 사람과 간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이호문이라는 사관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세종실록을 편찬하던 시기에 사관 이호문의 황희에 대한 기록들은 매우 논란이 됐습니다. 이호문은 황희에 대해서 간통 외에도 대사원 시절의 뇌물로 황금을 받아 별명이 황금대사원이었다고 하는 등 황희에 대해 안 좋은 기록들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실록 편찬에 참여한 이들은 자신들은 황희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는 박포 마누라와의 간통, 황금대사원 등의 내용을 어떻게 사관 이호문이 혼자서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이호문에 대해 아는 이들은 그가 됨됨이가 바르지 못하고 똘끼가 있는 사람이라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토론 끝에 그들은 황희의 간통, 황금대사원 등 이호문 등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실록을 고치는 것은 법에 어긋나고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니 기록을 남겨두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토론 내용은 고스란히 실록에 담겨있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황희의 간통 스캔들은 이호문이 황희가 싫어서 사적인 감정을 담고 남긴 글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인데 실록 편찬에 참여한 이들이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이자 명성이 높았던 황희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한 것일까요? 이호문의 기록이 과장되고 억측이 들어갔다고 하여도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황희가 한평생을 깨끗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위의 살인사건을 덮으려던 사건은 마치 요새 정치인들의 친인척 비리나 마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보던 위인전은 한 인물의 인생에 대해서 보기 좋게 여러 차례 가공되어 그 사람의 배울 점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 인물의 인생에서 배울 만한 점들을 뽑고 거기에 양념을 더해 만든 책인 것이죠. 저는 그러한 위인전들을 통해 고착화된 역사 속 인물들의 이미지를 깨고 싶습니다. 한평생을 바르게 혹은 한평생을 나쁘게만 살던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선악의 개념도 현대와 과거가 다르고 또한 사람인 이상 신처럼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오늘 황희에 대해서 다룬 것처럼 역사 속 인물들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영상들을 종종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